대장동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은 추가 조사에도 응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 발표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게 없다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첫 소환 통보 때처럼 조사 일정을 두고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의 입장 전해주시죠. 네, 검찰 관계자는 2차 소환 조사에도 응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언론 보도로 접했지만 아직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연락받은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 변호인을 통해 이번 주 중, 그러니까 평일에 2차 조사를 진행하자며 여러 날짜를 제시했는데요. 이 대표가 오전 기자회견에서 첫 조사 때처럼 날짜는 주말이 좋겠다고 밝히자 일정은 수사팀과 협의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일단 첫 조사 때 이 대표가 제출한 서면 진술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제 12시간여 조사에서 199쪽에 달하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남겼지만 이 대표가 모든 질문에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하겠다며 사실상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수사팀으로선 새로 분석할 자료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술서 내용과 기존 검찰이 확보한 대장동 일당의 진술을 비교하며 추가 조사를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서면 진술서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범죄를 저질렀는지 자신으로선 알 수 없고 지분 약속 의혹이 불거진 천화동인 1호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며 비리 연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마침 오늘 법원에서 열린 배임 사건 재판 중간에 변호인을 통해 공당 대표가 권력을 이용해 힘없는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장동 사업과 같은 어마어마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유동규 본부장 개인이 지분을 받기로 했다면 상식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해두었을 것인데 여기에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지분이 이재명의 것이어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검찰 역시 대장동 일당의 진술과 이 대표 진술서 내용에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 때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김용 씨에 관한 내용도 서면 진술서엔 없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초 검찰은 이 대표가 2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일단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추가 조사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